네, 오늘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또 한 번 오늘의 계기로 장애인 권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떻게 나서고 있을까요?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총국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입니다. 네, 43번째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날이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 짚어본다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1981년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 날을 정해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지내오다가 1989년 12월에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었고 1991년 4월 20일부터는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미로는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 한 달 동안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 이해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지길 바라고 있고, 또한 장애 인구의 감소를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산업재해 줄이기, 안전한 사회생활 등 캠페인 등이 많이 펼쳐져서 장애 인구가 감소되기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장애에는 여러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개인의 다른 다양성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신체적 외부 장애 유형 6가지, 또 신체적 내부 장애 유형 6가지, 정신 장애를 포함한 발달 장애 유형 3가지 등 법정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관심을 못 받고 장애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예를 들면 틱장애 또는 다문화 시대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문화인들의 소통 장애와 같은 분들에게도 동등한 권리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현실에 맞게 지원된다면 개인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가족 행복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애 유형이 아닌 개개인에 주목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따져볼 것들, 먼저 이동권 문제가 있죠. 서울 지하철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 현실이 어떤가요?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은 지역을 벗어난 목적지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각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예약 시간이 몰리기 때문에 예약이 어렵고, 또 당일 즉시 예약은 대기 시간에 보장이 안 되는 등 좀 개선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그 저상버스의 경우 리프트의 잦은 고장에 의한 이용 불편으로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장애인 콜택시 문제도 의원님이 늘 얘기하시는데 24시간 운영, 긴 시간 동안 주장해오고 노력해오고 계신 일인데 이 현안, 해법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우선 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만 지자체마다 보유 중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공휴일에도 100% 효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06시부터 14시, 14시부터 20시까지의 2부제 운영이 출퇴근 시간과 통학 시간의 혼잡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경차 보급도 늘려 운행한다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우리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런 문제는 탁상 행정에 그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의지셨겠죠. 최근에 도의회 보건복지위가 이 문제에 직접 나섰고 의원님이 그 선두에 서 계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청사에서 장안구청까지 장애인 교통수단과 보행도로 체험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동료 의원들 고충에 오히려 의원님께서 좀 마음이 쓰이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상버스를 이용하였는데요. 기사님의 친절함이 있었고 탑승과 안전벨트까지 또 잘 매주셔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판이 원 위치로 작동이 안 되는 고장이 발생해서 저도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미리 탑승하고 계신 승객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함께 체험에 동행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이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서 힘으로 강제로 밀어넣어 차량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차할 때도 마찬가지 증상이 발생했는데요. 하차 때는 일반 승객분들이 더 많으셨지만 또 모든 분들이 이해와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장치를 갖췄어도 관리부실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체험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행사가 단순 체험 행사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경기도의회가 어떤 의견들을 모으고 노력하자 이런 의기투합을 했을지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근데 그날 휠체어로 버스를 탔을 때 손잡이가 너무 높아서 팔을 최대한 높이 올려야 했습니다. 가는 내내 손 들고 벌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휠체어용 리프트가 작동 후 다시 원위치가 되지 않아 함께 탑승한 동료 의원들이 강제로 리프트를 밀어 넣느라 고생했습니다. 또한 승객들이 10분 이상 기다리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 비장애인에게는 쉬운 버스 탑승이 장애인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동료 의원들이 알게 되었으며 장애인 이동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1월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보험 가입을 지원하였고 전동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지원, 도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 인식 증진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서 관련 조례 재개정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런 불평 없이 기다려주신 승객분들과 안전하게 운전해주신 버스기사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애인 이동권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문제 아주 중요한 아젠다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사회, 특히 경기도 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어떻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올 3월 본회의 때 장애인식 개선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장애인 당사자 강사들이 장애인식 개선 강의로 학교를 비롯해서 사업장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해서 사회적 장애 인식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9개월을 지낸 도의원 생활 속에 느낀 감정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공무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공감대가 높기 때문에 경기도 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게 현실에 맞게 이루어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갈 길이 또한 멀기도 합니다. 어떤 방안들이 이 과제를 매듭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장애, 비장애 구분 없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부분과 또 심리적인 부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최근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여성 등 모든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보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담론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데
최근 활동들 좀 들여다보면요. 특수학교 진학 관련 정담회를 가지셨고 또 장애인 법정시설과 거주시설 운영 현안 사항도 돌아보셨습니다. 장애인들의 성장과 또 안전에 대한 고민을 의정 활동의 주 테마로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네, 특수학교의 경우 정원 대비 입학 대기 학생이 3배 이상인 지역도 있습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진학한 학생 중에 학습이 어려운 장애 학생도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께서 장애가 있는 자녀의 진학에 대해 고민이 많다는 걸 알고 함께 고민하고 또 진학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또한 그 29인 미만의 법정시설에서도 예산 지원에 대한 차별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 문제 또한 꼼꼼하게 살펴서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경기도 정책을 좀 살펴보죠. 김동연 지사가 지난 선거 당시 장애인 부모 연대가 당신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 또 발달 장애인 지원 강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발달 장애인 남매를 홀로 키우다가 말기암 선고를 받은 도민도 만났고 또 공백 없는 돌봄도 약속하기도 했죠. 김동연 지사의 장애인 관련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장애인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사 취임 이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장애인 관련 활동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 지사께서 도지사 후보시설이던 작년 5월 장애인 소득 및 일자리 안정적 지원 또 5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한 이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께서 많은 장애인과 또 장애인 단체 등을 만나서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정말 단발성이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과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는 김 지사의 도정운영 파트너로서 장애인 관련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장애인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장애 감수성과 포용성이 높기 때문에 임기 중에 장애인 복지를 위한 기틀이 튼튼해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